자, 그러면 우리 색상 비교를 위한 모델에 한번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까 데이터를 최적화 시켰기 때문에 아무런 색상이 들어있지 않는 상태고요. 자, 색상도 환경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재질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원하신 재질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아까 환경과 마찬가지로 장면 탭에 있는 자산 관리자 선택하시고 재질 탭을 선택하시면 이런 여러 가지 재질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보시면은 뭐 카페인트 같은 것도 있고요, 메탈도 있고요, 플라스틱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자, 편의를 위해서 재질청도 같이 좀 꺼내 놓겠습니다. 밑에 있는 재질 한번 클릭을 해서 옆으로 좀 붙여 놓을게요. 조절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페인트 쪽 한번 해볼까요? 카페인트는 이제 자동차 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탈릭 색상 같은 것들, 내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서 클릭 드래그로 모델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쓱 한번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굉장히 광택이 좀 반짝반짝하네요. 오렌지도 한번 넣어보죠. 굉장히 금속 느낌이 나는 반짝반짝한 색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모델은 이런 뭐 메탈릭적인 색깔이 아니라 보통 플라스틱 모델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재질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신 재질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시면 창을 잠깐 닫아 버릴게요. 밑에 보시면은 플러스 기호 만들기를 눌러서 재질 만들기에 플라스틱, 여기서 뭐 반사 플라스틱을 선택을 하셔서 내가 임의로 커스터마이징을 해도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은 기본적인 반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을 해서 색상만 바꾸더라도 어느 정도 플라스틱의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반사 플라스틱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밑에 반사 플라스틱 재질이 하나 생성이 됐고요. 이름을 커버 1번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커버 1번을 드래그해서 방금 위에 뚜껑에 적용을 시켜주고요. 자, 색상을 어떻게 바꾸느냐? 밑에 있는 반사 플라스틱 재질의 분산 색상을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무채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발을 흰색으로 쭉 옮겨주시면 하얗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하얀 색상으로 바뀌죠. 나머지 밑에 있는 다른 부품에도 한번 동일하게 색상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재질은 동일하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커버 1번을 그대로 복사를 해 볼게요. 오른쪽 클릭, 편집에 복사 눌러주셔도 되고요. 이거보다 더 간편한 방법은 재질을 선택한 다음 하단에 있는 이 구가 두 개 있는 모양 아이콘, 복제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커버 2번으로 만들어졌네요. 자, 이건 바로 밑에 있는 재질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밑에 있는 파트에다가 커버 2번으로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바꿀 때 이 두 개의, 이 커버 1번의 색깔을 바꾸게 되면 이 두 개의 색깔이 같이 바뀌게 됩니다. 한번 검은색으로 바꿔볼까요? 분산 색상을 끝으로 쭉 잡아당기면 동일한 색상이 적용된 두 개의 파트가 한꺼번에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커버 2번을 가지고 나중에 색상을 여러 가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걸 그대로 다시 한번 복제를 해서 커버 3번은 이 측면에 있는 그릴 모양 파트 두 군데다가 넣어주고요. 바닥 부품도
커버 1번하고 동일하게 커버 1번을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자, 근데 위쪽에 보니까 조금 심심하죠? 네, 여기다가 한번 어떤 액정의 이미지를 한번 매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커버 1번 재질을 선택한 다음 분산 텍스처를 선택한 다음에 텍스처 사용해 탐색 버튼 눌러서 저는 미리 이렇게 액정 화면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파일 그대로 불러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죠? 매칭 유형을 평면에다가 붙여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반복은 데칼로. 네. 이 데칼을 지정할 부품을 Shift하고 왼쪽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조작, 크기 맞춤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굉장히 멀리 가 있네요. 객체 중심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조금 위치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겠네요. 보시면은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90도로 회전을 시켜주고요. 자, 사이즈도 굉장히 좀 크죠? 자, Shift 클릭 드래그해서 크기를 좀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박스 전체의 사이즈를 정도로 조절해 주시면 어떤가요? 훨씬 더 사실 같은 모델링이 되죠? 자, 이렇게 재질도 입력을 해봤는데요. 자, 근데 정적이면 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동작하는 애니메이션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분해가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 앞서서 창을 몇 개 좀 열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탭에 있는 타임라인을 먼저 열어주시고요. 다음 동일한 탭에 곡선 편집기를 잠깐 열어줄게요. 현재 밑에 보시면은 최대 25프레임까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뭐 분해가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25프레임까지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0프레임일 때 부품은 위에 있는 뚜껑 부품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부품을 선택하시면 아까 우리가 매핑 해왔었던 게 그대로 선택이 되죠. 자, ESC 키 누르시고 이렇게 변환 핸들이 보이실 겁니다. 변환 핸들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재질 편집기 좀 닫아버릴게요. 자, 변환 아이콘을 눌러서 회전 피벗 항목에 객체 중심으로 이동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변환 핸들이 옮겨질 겁니다. 그래서 0초일 때 프레임을 0초일 때로 바꿔주신 다음 곡선 편집기에 있는 모든 채널 키 지정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선택한 파트가 밑으로 들어가면서 점이 하나 생성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작되는 타임이 0프레임인 거고요. 저희는 20프레임에 한번 위쪽으로 상승을 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20프레임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곡선 편집기에 있는 선이 20프레임으로 이동이 되고 밑에 있는 타임라인도 20프레임으로 항목이 이동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Shift 키 누른 상태로 Z축 화살표를 클릭 드래그로 옮기겠습니다. 쭉 꺼낼게요. 여기 보시면은 변환 창에 이동 항목에 Z축 값을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한 500 정도로 바꿔보죠. 500. 다 옮기셨다면 곡선 편집기에 모든 채널 키 지정을 다시 한번 클릭해 줍니다. 뭔가 선이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밑에 있는
타임라인의 플레이 버튼을 맨 앞으로 돌린 다음 다시 한번 플레이 시켜 보겠습니다. 쭉 뚜껑이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자, 나머지 부품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뭔가요? 플레이 한번 시켜보면 쫙 분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프레임 왔을 때 가운데 그 케이스는 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케이스에 대해서 좀 반투명하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0프레임일 때 부품을 선택을 할 텐데 여기에서는 이 부품이 아닌 재질로 들어가서 장을 닫아 버릴게요. 자, 색상을 한번 선택을 해줍니다. 커버 2번이죠. 그 다음에 0프레임, 마찬가지로 0프레임일 때 모든 채널 캐치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부품이 아니라 커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프레임일 때 20프레임일 때 이 값을 보시면요. see-through RGB라는 값이 있어요. 이 값을 1로 해버리면 아예 없어져 버리고요. 0.5로 주겠습니다. 0.5, 0.5. 이 값을 0.5를 주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앞에 있는 부품도 지금 색상이 같이 투명하게 바뀌죠. 이렇게 바뀐 이유가 커버 2번을 지금 같이 쓰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얘는 좀 따로 적용을 시켜놓고 색상을 따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바꿔주셨다면은 여러과 마찬가지로 모든 채널 기치장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시고요. 커버 2번은 오른쪽 클릭, 편집에 밑에 있는 복제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복제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버 4번이 생성이 되고요. 얘를 이 파트에다가 한번 넣어줄게요. 여기 파트에다 넣어준 다음에 투명도를 투명해서 완전 까맣게 투명하지 않도록 옮겨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한번 플레이 시켜 보겠습니다. 플레이 누르면 쫙 분해가 돼서 커버 4번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어쩐지 투명해진다고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다시 여기서 그냥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커버 4번은 투명도를 없애버릴게요. 한번 해볼까요? 커버 4번은 투명해지지가 않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들이 밑에 이제 타임라인을 플레이 시키면 지금 동작이 되는데 이걸 하나의 클립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을 누른 다음 클립에서 새 클립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곡선 편집기에서
지금 우리가 만들었었던 이 5개의 동작을 모두 선택을 한 다음 밑에 있는 애니메이션 블록 요소 만들기라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블록 요소 만들기. 이걸 누른 다음에 하위에 생긴 이 노란색 세 줄의 막대기를 항목을 선택을 하셔서 드래그해서 클립으로 쏙 넣어주세요. 클립에다가 그러면 이 클립만 플레이 하시더라도 애니메이션이 플레이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변형 세트를 이용을 해서 어떤 부품을 클릭을 했을 때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